어려운 시장에서는 잘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를 조심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오늘의 책은 바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 현장에서 인생을 호되게 배우는 서정선모입니다. 반가워요. 사업에 마음 먹고 시작을 했는데 그 자영업자 폐업률이 지금 엄청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도 미팅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영업을 대상으로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이런 회사들은 더 어렵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잘 되는 사람들이 한 30-40%고 어려운 사람들이 한 60-70%? 그러면 남들 다 어렵다고 하는데 분명히 살아남는 사람들의 치트키나 원칙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잘 하고 싶지만 폐업이 되고 막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책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를 조심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책은 바로 부자의 그릇입니다.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법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우리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엄청 흥미진진해. 에이스케라고 30대고 은행권에 다녔기 때문에 연봉은 꽤 높았고 아내가 있고 딸이 있는 직장인이 있었어요. 이제 생각한 거지. 급여는 안정적이지만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 리스크가 있어. 너무 우리 같지. 그리고 이 에이스케한테는 좀 아픈 딸이 있었어요. 내가 이 딸한테 뭔가 안전하게 잘 만들어주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런 에이스케가 어느 날 친구가 옵니다. 오탄이라는 친구가 와요. 동창이야. 학생 때 친구야. 창업을 같이 하자. 자기가 너무 좋은 아이템이 있다. 주먹밥을 팔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에이스케가 고민을 하다가, 자 그러면 약속해. 우리 대출은 받지 않는 거야. 각자 5천만 원만 출자해서 요걸로만 딱 사업하는 거야 라고 약속을 하고 창업을 하게 됐어요. 하야마라는 요리사, 요리 잘하는 사람을 영입해서 특별한 메뉴를 만들고 사실 준비했던 과정들은 되게 잘했던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비슷한 관점에서 창업을 했죠. 내가 15년 회사 다녔는데 이 회사가 안전한가? 에이스케 같은 경우는 퇴사를 하고 동업을 해서 같이 했다면 저는 퇴사를 하지 않고 이제 내가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루에 1시간이니까 무인 아이템을 찾아서,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차별화나 경쟁력을 더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이제 무인 카페, 커피를 판매하는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닮았지만 시작점이 좀 달랐지. 그래서 창업을 해서 주먹밥 가게를 열었어요. 잘 됐을까요? 첫날 먹었던 사람이 다다음날 또 오고 그러면서 점점 입소문이 나서 주먹밥이 잘 팔리기 시작을 했어. 그러던 와중에 화제의 주먹밥으로 TV에 실리기도 하고 이게 또 바이럴이 돼가지고 이제 줄 서는 맛집, 크림 주먹밥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같이 동업했던 그 탄이가 두 번째 매장을 열자고 한 거지. 반응 좋으니까. 이제 갑자기 순이익이 막 증가하기 시작했어. 너무 기분 좋겠다. 너무 행복한 거지. 직원들 인건비 다 빼고 해도 1,0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을 집에 가지고 갈 수 있게 됐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생깁니다. 되게 유명한 전국에 깔려있는 편의점에서 제안이 왔어. 이제 베이카쿠의 브랜드를 달고 너네 거 우리 편의점에 전국에 깔아줄게. 하지만 딱 하나 걸리는 거는 그 베이카쿠라는 가게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가격을 좀 더 낮춰서 편의점에 깔릴 것이다. 1,000원을 더 낮춰서 들어가야 돼. 이제 셋이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오타니는 야, 무조건 해야지. 이거 브랜드 인지도 알릴 수 있는 일인데 야,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이거 친히 준 기회야. 막 이렇게 되고, 이제 하야마 요리사는 자기가 진짜 피땀 눈물 흘려가면서 만든 레시피를 그러면 그 편의점에 줘야 되잖아요. 주고 싶지 않겠지. 그러니까 반대를 했어. 에이스케가 거의 메인 사장이었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됐어. 고민을 하다가 안 하기로 결정합니다. 가격 결정권을 거기에 줄 수 없어. 그러면 누가 거기 3,000원짜리를 우리 매장에서 먹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안 한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몰입하면서 이걸 했을까? 안 했을까? 나였으면 했을 것 같다. 다만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 리스크는 크림주먹밥만 너무 메인이야. 그러면 크림주먹밥을 내고 빨리 다른 메인 주먹밥을 난 만들었을 것 같아.
편의점 크림치볶밥이랑 우리 매장에서 파는 크림치볶밥이랑 차별점을 강조해서 매장에서는 또 프리미엄한 부분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해줄 것 같아요. 이제 브랜드 역을 알릴 관점에서는 하는 걸 고려하지 않았을까. 남의 얘기는 잘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근데 여기서 거절을 하든 선택을 하든 설득을 내리면 이제 그거를 옳은 선택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서 결정한 거는 뭐 오케이 그럼 자기 매장에 이제 집중해서 잘하는 거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날렸어. 그러면 내가 더 잘할 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 막 조급함이 올라와서 갑자기 본인이 생각했던 기준점들을 계속 하나씩 기준점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대출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은행에서 갑자기 2억 원의 대출을 받아. 그리고 와이프랑도 했던 약속이 있었거든. 대출을 받지 않겠다. 와이프한테 말도 안 하고 2억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들어가지 않았던 경험이 없는 상권에 3호점, 4호점을 비싼 돈을 주고 갑자기 동시에 오픈을 해. 자기네는 크림주먹밥을 하면서 몇 가지 자기들만의 경쟁력과 차별점을 세웠어요. 갓 지은 신선한 밥으로 우리가 이거 무조건 좋은 쌀로 가져와서 밥도 맛있어야 돼.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밥을 외주에서 해오기 시작하는 거야. 밥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조급함이 얼마나 그 사람의 생각을 잘못되게 만드냐고. 갑자기 밥을 해온 밥으로 하니까 그 하야마가 맛이 좀 떨어지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 에이스케가 크림조밥의 핵심은 밥이 아니고 크림이야. 오히려 오타니가 오히려 속도를 냈었는데 에이스케도 요새 좀 너무 조급한 것 같아. 너 같지가 않아. 속도를 조금 낮췄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에이스케가 얘기를 해요. 저는 운영 방식을 급격하게 바꿔갔습니다. 확대화와 효율화를 한 번에 추진하기 위해서 남에게 맡길 부분들은 맡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새로운 매장 3, 4호점의 개점을 준비를 했다는 거야. 느긋하게 자기 자금이 모이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자기 자금에 레버리지를 걸어서 크게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좀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땐 더 냉철하게 분석하고 던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매출 트렌드가 어떻고 이자가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이런 계산이 없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감에 의존한 거. 그리고 내가 처음에 쌀이 중요하다고 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깨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내와 아이 때문이었는데 아내하고 약속도 그냥 말 없이 깨버리고 막 이렇게 하나하나 원칙들을 약속들을 막 사소하게 생각하면서 깨버리기 시작했던 것이 사업의 사실 붕괴 시그널이지 않았을까. 여기서 의사결정할 때 여기는 쌀을 타협했잖아, 밥을. 근데 나는 커피를 타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막 원두값이 폭등했어. 그러면 원두값 폭등했으니까 안 되겠다. 그럼 좀 로부스타 좀 섞어서 팔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거든, 한 번에 그 당시에. 근데 아니 로부스타를 섞은 거는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돼. 내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이거를 속이는 일이야 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만들 때 내 마음이랑 달라지는 거거든요.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원가를 낮출 수 있으면 밥을 외부에서 지어와. 밥의 퀄리티가 떨어져도 괜찮아를 용인한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원칙이 중요하지 않은 원칙이 갑자기 돼버린 거죠. 선생님도 3사오점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약간 저도 3, 4호점을 동시에 냈지만 저는 감에 의해서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나는 1, 2호점 잘했으니까 당연히 3, 4호점도 잘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난 3호점을 낼 때도 덜덜덜덜 4호점을 낼 때도 덜덜덜덜 이랬어요. 3호점을 할 때도 그럼 내가 1, 2호점 할 때 100개 임장을 했어. 그러면 난 이제 지금 2개 정도 성공시켰으니까 한 5군데 정도 가보면 대충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적 없고 3, 4호점 할 때도 100개 이상 임장을 가고 소품을 몇백 개를 팔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매번 뭐 할 때마다 좋은 결정인가? 잘하고 있는 의사결정인가를 늘 의심하고 그 자체 검열하고 그것들에서의 좀 차이지 않을까. 저도 3, 4호점을 오픈했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우리 매장을 열고 싶다라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작년에는 진짜 많이 오시는 거야. 근데 훨씬 편하지 않아요? 그거 상가가 있는 사람들이? 근데 수많은 분들을 다 돌려보냈거든. 그 입지는 사람들이 올 입지가 아닐 것 같은 데는 괜찮대.
자기는 좀만 벌어도 괜찮대. 아니 하루에 10잔도 못 판다고 생각해봐. 5잔 판다고 10잔도 못 파는 자리야. 그러면 진짜 괜찮을까? 안 괜찮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저한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렸죠. 아니 바보냐. 아니 한다는데 왜 그걸 돌려보내냐. 그리고 다른 데들은 또 막 빠르게 확장을 하니까 나도 마음속에 갑자기 조급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나 혼자 막 기준과 원칙을 세워놓고 지금 진짜 이게 맞나? 진짜 바본가? 그런 게 갇히는 거 아닌가? 뭔가 나의 생각에. 근데 그리고 나서 1년 뒤, 작년에 그랬다면 1년 뒤에 오히려 그렇게 안 내줘서 막 안 될 자리에 막 내드리지 않아서 망하시는 분들이 없고 차곡차곡 저희 브랜드의 그 신뢰, 경쟁력으로 올해부터 되돌아오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매출 1위, 그 다음에 뭐 신뢰도적인 거, 상도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되돌아오더라고요. 오래 차곡차곡 오래 가는 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이스케 얘기 돌아가서 3, 4호점을 오픈했어. 손님이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밥을 겁나 많이 폐기를 하게 됐어요. 새로운 매장에서 매일 400개의 주먹밥을 폐기했대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 거야. 여기서 지금 망하는 테크들이 그대로 다 나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야. 왜 그런 결정을 했지라고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땐 그런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조급해지면 이 눈앞이 딱 갇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샌드위치 출시하고 광고 전담도 해보고 근데 이제 하다 이제 계속해서 안 되니까 매장 매출 떨어지고 식자재를 살 돈도 지금 이제 안 벌어지는 상황. 자기네가 안 하겠다고 한 편의점에 연락해서 지금이라도 콜라보를 해보실래요? 라고 해서 지금 막 헐값에 막 안 좋은 조건들 막 몇 달만 딱 출시하고 뭐 레시피 다 넘기고 가격은 다 낮아지고 해서 했는데 이미 시장 반응은 차가워진 때라서 그마저도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동안 나한테 얘기해줬던 같이 신뢰를 했던 오타니하고의 관계도 내가 막 원칙들을 깨부시고 내 맘대로 막 하면서 깨지고 그다음에 요리사였던 하야마도 이제 깨지고 그래서 이때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 저는 하야마처럼 자기 인생을 걸어준 요리사조차도 서포트 해주지 못한 제 능력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여기 뒤에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수많은 행운을 얻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야마도 오타니도 저한테는 정말 귀중한 사업 파트너였던 거죠. 갑자기 너무 빠르게 잘 되면서 이제 오만함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지. 뭐 나는 원래 잘하는 사람, 내가 하면 뭐든 잘 돼. 근데 사실 혼자 했던 거가 됐던 거가 아니라 같이 자기 삶을 걸어준 요리사가 있었고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하고 아이디어를 계속 중요한 순간마다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줬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잘 된 게 아니라 잘 도와줬던 사람들 때문에 잘 됐던 거라는 거를 이제 망하면서 깨닫게 돼요. 근데 항상 왜 떠나가요? 소중한 할까요? 참 슬픈 이야기인데 그래서 결국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주먹밥 폐기 개수가 매출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 3, 4호점을 빠르게 폐업을 하면서 뭐 2억 원 빌렸잖아요. 근데 이제 망하기까지 하면서 총 3억 원을 빚을 지게 돼. 그래서 창업 2년 만에 도산하게 돼.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부분. 처음에 창업을 하려고 했을 때 딸이랑 아내랑 걱정 없이 살고 싶어서 딸의 건강 때문에 창업을 했는데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가족이 뒷전이 되고 이제 난 돈을 주니까 되잖아 라는 중간에 애티튜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내랑도 이혼을 했고 딸이 병원에 수술을 하는데도 가보지 못했던 아빠가 됐던 거죠. 완전 최악이네요. 사업도 망해, 가정도 망해. 조급함은 참 많은 것들에 눈을 가리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뭐가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가?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이제 이거에 빠지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내가 뭔가 창업을 하거나 내 일을 하거나 혹은 추후에 내 커리어를 개발한다거나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내용들이, 인사이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게 제가 최근에 엄청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제 거 영상 중에 6일 약국 갑시다에 대한 책 소개 영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영상을 보시고 김성호 부회장님이 지금 메가스터디에 계시죠?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연락을 주셔서
너무 신기하죠? 사람 인연이. 그래서 지지난주에 만나고 왔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만 물어보면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살찐 사업가인 저한테 한 가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것 같냐?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게 이야기해 주셨던 게 진짜 오늘 우리 이야기랑 딱 맞는 거더라고요. 유연성과 원칙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되돌아보니까 나는 그 당시에 내가 내 사업을 너무 사랑해서 이제 애정을 넘어서 애착까지 해서 오히려 더 큰 관점에서 보지 못했던 것 같다. 더 좋은 기회들과 어드바이스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을 텐데 내가 내 사업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런 것들이 이제 눈이 가려졌던 것 같다. 근데 선모 사장도 너무 지금 이 일을 사랑하고 애정하는 게 보이니까 조금 더 그거에서 눈을 뜨고 더 넓은 시선으로 사업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건 원칙이었어.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한가 가지신 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돌려보낼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그게 브랜드에 대한 신뢰로 자산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 그걸 이제서야 깨닫는다.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유혹적이었다. 그 부회장님은 그런 유혹이 없었냐. 근데 유혹이 많았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선택을 할 때 그걸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그래서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자기 돌아서 왔던 적도 있지만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원칙을 지켜간다는 것은 사기를 당할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갑자기 빠르게 벌 수 있는 눈먼 돈들이 나한테 와도 내가 그걸 걸러내기 때문이다. 그거 플러스 그리고 진짜 튼튼한 벽돌로 오래 정말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선 부장님이 본인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 가치를 유혹이 되게 많고 더 많아지겠지만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딱 두 가지가 딱 와닿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지켜야 될 원칙을 잘 지키되 너무 내가 이걸 사랑한 나머지 두 눈을 가리지 말고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서 대신 내가 떳떳할 수 있게 내가 믿고 있는 가치를 지켜나가는 거. 그 얘기 많이 하는데 어려운 시장에서는 잘하는 게 아니라 잘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이게 좀 우리처럼 돌아가더라도 사실 작년에는 제가 제일 못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막 성장하는데 다른 데들은 내가 제일 못하는 느낌이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었던 가치들을 믿어서 오니까 올해 조금씩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이게 아니라 후 불어서 날아가는 집이 아니라 탄탄한 그 아기 돼지 삼형제처럼 탄탄한 벽돌의 집을 쌓아가고 있지 않을까. 적절한 비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부자의 그릇 이야기를 해줬는데 부자의 그릇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 딱 한 문장만 읽어주고 얘기를 마치고 싶어요.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에 90%는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으로 인해 일어난다. 그러면 이 90%의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매몰되지 않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내가 꼭 믿고 있는 가치를 어떠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내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어떤 타이밍에 오는 선택에 대해서 뭐 정답을 모르겠지만 조금 더 옳은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한테 꼭 나눠주고 싶어요. 너무 좋다. 어떻게 그렇게 정리를 잘하세요? 기획서에 넣는 그리고 책 이벤트를 오랜만에 하려고 합니다. 이 책 선물해 주려고. 진짜요? 저 몰랐어요. 지금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 책이 정말 필요한 친구 두 분한테 이 책을 선물로 주고 싶어요. 정말 많은 책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책보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책을 만나면 그 책이 저한테 귀인이 되어주더라고요. 그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도 저한테 귀인이 되어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책,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이 어떤 우리 친구들 중에는 귀인이 되어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 너무 내일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시기라고 하니까 이 책을 보시고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어서 두 분께 이 책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어떤 점이 오늘 좋으셨는지 이야기 남겨주시고 이 책이 필요한 이유를 남겨주시면 제가 친구 2명을 뽑아서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